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엔 우리 계약법 강론의 마지막인 임대차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1번부터 11번까지 이게 좀 많은데 사실 우리가 이걸 세 번으로 나눠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부터 4까지 의의, 물거나 기간, 효력 요걸 배울 거고, 다음 시간에 요 5번부터 6 비용상한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인데 여기서 그냥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임대차에서 시험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여기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요 양도하고 전대 여기 요거를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임대차에서 두 문제 나오는데 보통 여기서 한 문제 아니면 그냥 여기서 두 문제 나오거나 여기 한 문제, 양도 전대에서 한 문제,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청구권 3개 배우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근데 오늘은 요 1부터 4까지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요 기간하고 요 물권화, 요게 약간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포인트 한번 볼까요? 포인트는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에서는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 양수인에게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서 누가 누군지 알아요. 토지 양수인이 누군지, 그리고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라는 거에서 요 임차인은 건물의 임차인인지 토지의 임차인인지 토지의 임대인인지 건물의 임대인인지 소유자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번 임대차 기간은 우리가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해지 통고 후에 임대인은 6월 후에, 임차인은 1개월 후에 효력을 발휘하고요.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올바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대수선의 의무, 수리해 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 의무란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의 통상적인 임대차가 아니라 일시적인 임대차에서만 해당되고, 그 다음에 양수인이 차임 연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거, 요 5개 지금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따 다 보고 나서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 338페이지 보시면요, 임대차의 의의가 나와요. 자, 그래서 338페이지에 자 보시면 여기 임대차가 나오는데 요 성질부터 한번 좀 볼게요. 성질, 우리 임대차 낙성, 쌍무, 유상, 불효식 계약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요 임대차의 특징은 물건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매매도 채권 계약이었는데 매매일 때 매도인이 자기 소유가 아니래도 괜찮았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타인의 물건이라도 임차 목적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소유권 기타 일을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그 성립 요건, 그러니까 남의 것도 임대차의 목적물로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계약은 그렇게 성립이 됐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건을 어떻게든 사용 수익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지가 이 물건을 사던가 아니면 지금 소유자를 설득하던가 해가지고. 아셨죠?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좀 하나씩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의 의의는 여기서 부동산이 있을 때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끔 요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임대인이에요. 그리고 월세 차임을 내면서, 그죠? 차임을 내면서 요거를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사람을 우리가 임차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임대인은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인도해 주고 을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요 차임은 요 임대차 계약의 필수 요소예요. 그래서 차임이 없는 임대차 계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차임은 금전 말고 쌀로 줘도 되고 과일로 줘도 되고 뭐 돼지,
고기로 줘도 되고 그래도 돼요. 이거 금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임대차 하면 우리 현실에서 보증금을 거의 다 걸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이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보증금은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뭐만 필수 요소다? 차임만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1대1의 어떻게 된 의무와 그 다음에 권리가 저절로 효력이 발생해요.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임차권을 등기를 많이 해주느냐?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임차권은 거의 등기를 해주지 않아요. 임대인들이. 왜? 등기에 임차권이 하나 있으면은 나중에 저당 잡혀가지고 돈 빌리기도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의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등기를, 그러니까 임차권이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못하죠. 그래가지고 요 을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먼저 요 의의에서 책 줄만 좀 긋고 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임대차가 이런 계약이란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낙성, 쌍무, 유상, 불효식 계약이란 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임대차에 여기 묻줄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임대차의 성립에서 얘네들은 채권 계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차임 동그라미. 차임은 필수 요소. 반드시 차임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라는 게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이란 건 우리 임차권은 요게 채권이거든요. 근데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등기법에서도 수업을 했는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말은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임차권에서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통 말씀드렸지만 우리 요런 임대차를 할 때 요 을이 차임뿐만 아니라 가령 요 부동산을 건물이라고 칠게요. 건물. 요 건물을 임대차로 사용하는데 차임을 10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보증금을 1억을 걸었다고 칠게요. 1억을. 그럼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다 만료가 되면 을은 부동산을 다시 갑한테 인도해 주고 갑은 보증금 1억은 을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얘가 2년 계약을 맺었거든요. 임대차 계약. 그런데 만약에 1년 지나고 나서 요 갑이 병한테 요 부동산을 매도를 해버리죠. 그러면 이 병을 우리가 양수인, 부동산을 샀다 그래서 양수인이라고도 하고요. 제3 취득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자, 말씀드렸듯이 임대차는 채권이죠. 채권이니까 요 을이 요 부동산을 임대해서 나한테 쓰게 해주세요라고 한 사람한테 얘기밖에 못해. 누구? 한 사람. 누구? 갑한테밖에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병이 요 부동산에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을이 이거를 내가 사용 수익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누구밖에 없기는 갑밖에 없어. 근데 갑은 이미 떠났죠. 그러니까 새로운 제3자인 병한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날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상가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좀 모르는 저소득층은 이런 뭐 지식들에 대해서 거의 없을 때니까 요 보증금 받아놓고 갑이 병한테 요 부동산 팔고 떠나요. 그러면 이 병은 누구? 을 쫓아내면서 보증금도 안 줘도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을 순하게 해서 그렇지 좀 이거를 현실의 언어로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만약에 임대인이 다른 사람한테 이 부동산을 팔고 가면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 제3자한테 보증금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꼼짝없이 쫓겨나야 되는 아주 굉장히 약한 지위에 놓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이런 임차인을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보증금도 다시 돌려받아야 되고 새로운 주인이 왔을 때 얘를 안 쫓아내지 못하게끔 그런 법들을 만들거나 그런 제도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특별법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그 상가주택보호법하고 그 주택보호법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그 특별법으로 해서 얘네를 보호해 줍니다. 근데 그 주임법하고 상임법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임대차 요건 민법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요거보다 훨씬 더 임차인을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법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틀려. 그래서 가서 새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나중에 상임법과 주임법 가서 새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온 그러니까 이 민법에서 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식은 크게 뭐가 있냐면 요 임차권을 물권화 해가지고 만약에 봐봐요. 이 을이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등기도 안 되죠. 그러니까 등기를 거의 안 하고 웬만하면 안 하고 그리고 채권이니까 원래는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죠. 근데 이 임차인이 만약에 이렇게 등기를 하잖아요. 을구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하면은 그때는 요 임대인이 제3자에게 요 부동산을 매도해서 새로운 소유자가 이렇게 새로운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등기가 돼 있으면 이 등기는 대항 요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거죠. 뭐를 하면서?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럼 뭐예요? 이제는 이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요 부동산을 팔더라도 쫓겨나지도 않고 보증금을 누구한테? 양수인한테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뭐야? 보증금도 달라 그럴 수 없고 꼼짝없이 쫓겨나야 되는 건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양수인에게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얘가 함부로 쫓아낼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람이 이사 올 때 이제 잘 봐야 돼. 어떻게? 이 등기가 돼 있잖아요. 등기가 돼 있으면은 요 병은 애초에 요 갑한테 요 토지를 살 때 보증금은 어떻게 할 건데? 하고 거기에 대한 상의를 하고 새로운 소유자는 그러면 며칠까지 몇 년 더 살아야 돼? 뭐 이런 것들을 다 상의하면서 사겠죠. 그죠? 등기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등기를 마친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대항력 인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지?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반환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안 쫓겨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을 등기한 경우. 자, 근데 이 토지 임대차는 뭐를 목적으로 하냐면 이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요 토지에다가 을이 임차권을 설정을 해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토지죠. 토지 등기부에다가 을이 임차권을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를 지어요? 건물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임대차를 설정해요. 건물을 지어, 을이.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을은 건물 짓고 나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건물 등기부를 따로 만들어서 하는 거죠. 요거는 토지 등기부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이 둘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임차권을 설정을 안 했어요.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임차권을 설정을 안 하더라도 건물을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죠. 이렇게 건물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건물 소유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죠.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요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요 저당권을 실행해서 누가 요 건물을 경락을 받죠? 낙찰받아서 그 소유자가 되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까지 미쳐?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에까지 종된 권리에까지 미친다라는 거 배웠잖아요, 우리. 그죠? 그래서 보세요. 요 토지등기부의 임차권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건물만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고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 임차권에까지 미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등기되어 대항력을 갖추면 토지 양수인에게 누구? 제3자 누구예요? 토지 양수인한테도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건물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됐죠. 그죠? 그리고 요 토지 요것도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는 누구한테? 요 토지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한테 그냥 쫓겨나야 돼. 쫓겨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쵸? 보증금도 달라 그래요. 이 토지 임차권에 대한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건물 등기가 돼서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그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가 뭐냐면은 임차권자가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토지 임대차를 설정하고 건물을 새로 짓죠. 그런 다음에 요게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을 아직 쓸만할 거 아닙니까? 요즘 건물이 뭐 목조 건물처럼 이렇게 약한 것도 아니고 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서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됐다 그래서 이 건물을 허물어 버리면 국가적인 손실이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죠. 그래서 국가는 요 임대차가 종료돼서 건물이 남아있으면 요 원래는 임대인한테 이거를 사달라고 임차인이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여기 있는 건물을 사달라는 청구권이니까 지상물, 건물이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양수인한테 요 토지를 팔았어요. 토지를 팔았을 때, 즉 건물 등기가 되어 있으면 갑한테도 할 수 있고 원래는 안 팔았을 때는 갑한테도 할 수 있는데 갑이 만약에 병한테 토지를 팔고 갔죠? 그러면 갑 말고 누구한테? 병한테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요거 그래서 뭐가 돼야 돼? 토지 임대차에서는 건물이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건물이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게 부동산 물권화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한번 볼게요. 자, 의해서 부동산 임차권 역시 본질에 있어서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나 제한물권자에 대해서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해요. 하지만 따라서 자, 넘기시고 자, 389페이지. 그래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동산 임차권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더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그죠? 주임법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 두 개 있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민등록 인도를 마치면 대항력을 얻고 사업자 등록과 인도를 마치면 여기서 대항력을 부여하는데 요건 아직 보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요거 우리 그 특별법 가서 배울 거니까 우린 지금 뭐에 집중하냐면 요 두 개에 집중하자고요. 자, 등기를 마친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을 인정한다. 그리고 토지 임대차에서 뭐를 등기한 거예요? 건물을 등기한 거예요. 건물을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등기한 부동산의 임차권을 볼까요? 자, 부동산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차권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다. 등기하면, 그죠?
그래서 임차권자가 임차권을 등기하면 임차권이 물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등기가 됐다고 해서 임차권이 물권이 되는 거는 아니고 다만 뭐만 얻어요?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볼게요. 건물 소유 목적의 건물이 등기된 경우, 요거 볼게요. 이제 잡아봐. 요 건물 소유 목적의 임대차의 건물이 등기된 게 뭐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요 놈이죠, 이놈. 요 토지 위에 건물을 지으려고 임차권을 얻으네요. 자, 그 경우에 자, 대항력은 언제 취득하느냐? 토지의 임차인이 건물을 보존 등기해야 밑줄. 뭐를 해야지? 건물을 등기해야지. 토지 양수인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제3자. 그러니까 여기서 토지 양수인이니까 얘가 누구의 하나냐면 제3자죠.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겨요. 자, 토지 임차인의 건물 보존 등기가 토지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부분 등기보다 먼저 격려돼. 자, 이것도 밑줄. 그러면 대항을 언제까지 등기를 해야 되냐면 방금 우리 여기서 봤잖아요. 어디? 여기 지저분해. 여기 지금 요 건물 등기가 지금 임대인이 양수인한테 넘기면 요 토지가 병한테 등기되겠죠? 요 병한테 된 등기보다 건물 등기가 더 먼저 돼야지 대항력을 얻을 수 있어요. 먼저 병한테 토지 등기해주고 나중에 임차권을 등기하면 얘는 대항력을 얻을 수 없어서 병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밑줄. 토지 임차인의 건물 보존 등기가 토지 양수인으로부터의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먼저 격려돼야 돼.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격려되고 난 후에 임차인의 건물의 보존 등기가 늦게 되는 거죠. 건물이. 그러면 임차인은 토지 양수인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누가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 그럼 이 저당권의 효력은 이거 앞에서 배웠던 얘기예요. 저당권의 효력은 누가 어디까지 미쳐요?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 임차권에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건물의 저당권이 실행돼서 낙찰이 되면 토지의 임차권과 함께 임차권도 건물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이거 배웠죠? 앞에서 배웠던 내용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건물이 등기가 됐죠? 건물이 등기가 된 경우에 제3자한테 대항력도 얻어서 누구한테?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 아까 배웠죠? 건물이 있으면 이걸 사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줄 보세요. 임차인이 건물의 보존 등기를 하여 대항력을 갖췄을 때는 토지의 양수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오케이. 요 3번. 우리가 방금 전에 389페이지에 요 2번은 알고 있잖아요. 2번은 알고 있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쌍괄호 1번에 건물 보존 등기가 양수인의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먼저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요 쌍괄호 2번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3번이 중요하죠. 건물이 등기가 돼서 대항력이 생기면 그 양수인에게도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390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임대차의 기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간. 자, 기간을 보시면 자, 먼저 좀 한번 중요한 것만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가 임대차 기간에서 임대차는 예전에 최장 기간 20년의 제한이 있었는데 이거 없어졌어요. 이 제한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냥 최장기간하고 최단기간 제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부동산 계약하러 갔더니 뭐 2년보다 짧게 할 수는 없다는 등 1년보다 짧게 할 수는 없다는 등 그런 거 배웠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임법하고 상임법에는 각각 최단 기간 2년, 1년에 있어 가지고요. 가령
둘이, 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1년만 하기로 계약을 맺었어. 1년만. 요 주택을. 그랬을 때, 만약에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야, 나 저기 미안한데 1년 말고 1년 더 살게. 라고 하죠. 그러면 1년 더 살아도 돼요. 요거는 왜? 최단 기간이 2년이니까. 근데 임대인이 그러면 임대인은 싫더라도 1년 더 살게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여기서, 야, 너 1년만 더 살아라. 지금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 했을 때는 임차인이 싫어. 나는 그냥 1년 할래. 해도 됩니다. 이걸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임차인은 만약에 최단 기간이 2년이라 그럴 때, 그거보다 작은 경우에는 2년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 2년이라고 해놓고 1년만 계약해도 2년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민법의 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립되는 거 아니에요? 대립되죠? 그랬을 때는 뭐를 따르냐면, 현실에선 이거 그냥 무시해버리고, 요게 특별법이잖아요. 특별법 우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은 그래서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임대차를 배우니까 요거 두 개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시험에 만약에 시험 지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그러면 2년이라고 해줘야 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그러면 최단기간이 1년이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특별법 이름이 없이 그냥 임대차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최장기간과 최단기간이 제한이 없음이라고 해주셔야 돼.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시험에는 반드시 그렇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물어볼 때는 주택임대차인지 상가건물 임대차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민법에서의 임대차인지 주어지니까, 그거 안 주어지면 어떡하죠? 안 주어질 리는 없어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 아셨죠? 아무튼 원래 제한이 없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서로 기간에 약정을 안 하는 경우 있죠? 기간에 약정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둘 다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야, 이제 우리 그만하고 너 나가라 라고 임대인이 얘기할 수 있고, 임차인은 저 이제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돼 있는 게, 임대인은 너 나가 해놓고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임차인은 나 나갈게요, 나 나갈게 라고 하면 1개월 있다가 효력이 발생해요. 아셨죠?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은 얘네들이 가령 2년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2년 계약을 맺었는데 2022년이 됐어요. 그러면 계약 기간 끝나죠. 근데 만약에 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그냥 아무 말도 안 한다. 나 더 계약하자. 내지는 나 나갈게. 너 나가라. 뭐 이런 얘기가 없이 아무 말도 없으면 이 계약은 2년짜리 계약은 갱신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갱신됐다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때는 이 2년 기간이 없고, 기간이 없는 것으로,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차임이나 다른 조건은 다 똑같아. 근데 기간만큼은 뭐라고요?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가지고요.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을 안 정했으니까 둘이 끝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 임대인이 해지 통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6개월 후에 효력 발생. 임차인도 묵시적 갱신이 되면 나가고 싶다고 그럴 때 언제든지 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1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셨죠?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교재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임대차의 기간 보시면, 존속 기간을 약정을 한 경우에 최장기의 제한 없다 그랬죠. 그래서 20년 제한이 있었으나 개정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만약에 임대차의 최장기간은 20년 이상을 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틀려요. 아셨죠? 제한이 없다. 최단기의 제한도 민법에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주임법하고 상임법에서만 각각
1년과 2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2년 미만으로 정하죠?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면 2년으로 봐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임차인은 그냥 1년으로 끝내고 싶으면 끝낼 수 있더라. 요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자, 교재 몇 페이지냐면 39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엔 이때는 자, 밑줄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의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부동산의 경우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자, 동그라미 6개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분명히 앞에서 제가 어디서 배운 것 같거든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전세권에서 똑같은 거 나왔어요. 전세권. 근데 다른 점이 뭐냐? 전세권도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전세권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둘 다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권은 특이하게 임차인은 1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주임법하고 상임법이고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임대인은 만약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만 그죠? 임차인만 어떻게 해요? 주장할 수 있어요.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은 못합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요 전세권하고 이렇게 다른 점이 있구나. 다 6개월인데 요 임차권에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만 1개월 후에 해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의 갱신에서 자, 묵시적 갱신을 하면은 자, 묵시적 갱신은 뭐예요? 요거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다만 뭐예요? 그 존속 기간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해지 통고가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별표 요거. 자,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요거는 갱신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냐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소멸된다.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자, 이거는 자, 여기 지금 A가 B한테 얘가 임차인이에요. 그리고 임대인인데 얘가 보증금을 1억을 보증금 1억에 그 다음에 월세를 100만 원을 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보증금 1억이 없어가지고 제3자인 C가 그러니까 B의 친구예요. 얘가 보증금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부동산이 있는데 요게 한 시가 1억 정도 되거든. 요거를 그냥 보증금 대신 담보로 받아도 그래서 얘가 월세 안 내면 요거에서 내가 책임져 줄게 하고 제3자가 이렇게 자기 담보를 제공했죠. 근데 만약에 묵시적 갱신이 다시 2년 후에 묵시적 갱신이 되잖아요. 그때는 요 담보는 소멸하는 거예요. 담보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임대인이 요런 건 조심해야 되죠. 그죠? 요거 고액입니다. 요거 시험 잘 나오니까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묵시적 갱신 해놓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이 만료하면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임대차의 효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재 39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임대차의 효력이 나오는데요. 임대차의 효력이라고 뭐 제목은 거창하지만 결론은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임대인의 의무와 권리는 뭔지, 그 다음에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는 뭔지를 알아보는 게 임대차의 효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내용들이 상당히 좀 잡스럽게 많아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요만큼은 내용이 좀 잡스러워가지고 제가 그냥 교재를 보면서 중요한 거를 찍어드리는 게 훨씬 신상이 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인의 의무는 이게 있다. 임대인의 권리는 이게 있다. 이렇게 외우는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면 그냥
요게 무슨 의미인지만 알면은 저절로 이게 임대인의 권리인지 의무인지 임차인의 권리인지 의무인지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요거 비용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에 들어가는데 요거는 빼서 다음 시간에 요 검은 네모로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시험에 나왔다면 이거거든요. 너무 중요해서 요 검은 네모로 5, 6, 7로 빼놨어요. 이 내용은 원래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이 워낙 많고 중요해서 자 그럼 오늘은 좀 잡스러운 요놈들만 중요한 것만 교재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92페이지 자 임대인의 의무를 보자고요. 너무너무 당연한 게 임대차에서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죠. 임대인이. 왜? 임대인이 인도해 줘야지 사용수익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 위해서 목적물을 인도해야 될 의무를 진다. 그러면 임차인의 의무는 뭐겠어요? 임차인의 의무는 인도를 받고 나서 사용수익하면 차임을 줘야 되는 게 임차인의 가장 큰 의무겠죠? 뭐 나중에 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중요한데요. 임대인은 그래서 봐봐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통상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말은 만약에 그 부동산을 어떤 건물을 빌려줬으면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끔 수선하고 유지하는 의무를 임대인이 져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봐봐요. 임대인의 목적물의 유지하고 수선 의무는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넘기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인도한 때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밑줄 계약의 종료 시까지 계속 어떻게 돼요? 수리를 해줘야 돼. 얘가 사용 수익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요거요. 그 다음에 임대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근데 요 유지하고 수선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 봐봐요. 이게 중요해요.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는 있다 없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상가를 빌려줬을 때 이 상가가 정상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냥 어떤 가게로서 영업을 하는데 괜찮게끔 지장이 없게끔 유지시켜주는 거는 임대인이 해주는데 이 상가가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었어요. 그러면 노래방의 기능을 잘 하게끔 만들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다. 만약에 이게 미장원이에요. 미장원으로서 제대로 영업을 하게끔 유지 수선할 필요까지는 없다. 뭐까지만 해줘야 되면 돼. 그냥 유지 수선. 어떤 그 목적, 크게 얘가 어떤 가게로 빌렸으면 가게로 유지하게끔만 해주면 되지. 특별한 용도, 동그라미 쓰세요. 특별한 용도까지는 할 필요 없다. 요거예요. 그럼 시험에는 특별한 용도까지 유지하게 되는 의무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에서 통상 사용이야. 통상 사용. 통상적인 사용이지 그 특별한 용도는 아니다. 요거 중요해요. 요거. 그 다음에 제가 유지 수선, 통상 사용에 필요한 유지 수선은 어디까지 하는 거냐면 대규모의 수선을 의미합니다. 대규모. 그래서 건물의 기본적인 설비분의 교체 막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수도 배관이 샌다던가 보일러 수리 같은 거 있죠.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대규모의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미치고 있어요. 저렴하고 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정도의 것. 그러면 여기서 중요 단어는 저렴하고 용이, 그죠? 그 다음에 손쉽게 고쳐. 사소해. 요런 거는 소규모의 수선 의무는 누가 한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변기 커버 같은 거. 그런 거는 임대인이 물어주는 거 아니죠. 그죠? 임차인이 그런 거는 써야죠. 소모품 같은 거, 그런 거. 그래서 통상의 사용 수익하게끔 만들어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대수선을 의미하는 거지 대규모의 수선을 의미하지 사소한 것까지는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강행 규정이어서 밑줄 대수선의 면제 특약은 무효예요. 하지만 소규모 수선의 면제 특약은 유효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야, 너 보일러라던가 수도 배관 같은 게 고장 나더라도 임차인 네가 고쳐 라고 대수선 의무의 면제 특약은 무효예요. 이렇게 계약을 했더라도 어떻게 해요? 임대인이 고장 나면 고쳐줘야 돼. 하지만 소규모 뭐 아까 얘기했던 화장실 변기 커브라든지 그런 소규모 수선의 면제 특약은 유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불이행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어요. 뭐 당연하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어요. 채무 불이행이니까 해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엔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 자, 임대인이 임차물이 고장났어. 건물이 지금 배관이 새요. 배관이 새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지금 고치지 않으면 요 배관이 새면서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이 건물 전체가 다 상하게 되죠. 근데 임차인이 얘가 좀 되게 게을러가지고 자기는 새건 말건 그냥 사는데 별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봐봐요. 임대인이 임차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임차인은 거절할 수 없어요. 왜냐면 임대인이 보존 행위를 하려고 이걸 수리하려고 그래. 왜냐면 수리를 안 하면 더 건물이 크게 고장 나니까, 더 크게 탈이 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존 행위를 할 때는 임차인은 고치라고 해야 되지. 나 살고 있는데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절할 수 없고요.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 행위를 해. 근데 임차인이 나 싫어. 고치지 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지금 거절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임대인이 와서 막 고쳐요. 이제 막 드르륵 고치니까 이것 때문에 임대차의 목적을 요 임차인이 달성할 수 없죠. 그러면 그냥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보존 행위를 그 건물 수리를 임대인이 하고자 할 때 임차인은 거절할 수는 없어요. 고치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 보존 행위 고치는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자기가 장사를 못 하게 되죠.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밑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요거 아셨죠? 요 수리에 대한 거 시험에 잘 나와요. 특히 대수선의 의무가 있고 어떤 거 소규모는 의무가 없다. 그리고 아까 통상의 사용 수익을 얘기하는 거지 특수한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케이. 특정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 의무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보호 의무는 뭐냐면은 요거는 여러분들 예전에 그 군대에서 있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면회 가죠. 면회 가서 주로 어디서 자냐면 군대 근처에 여관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여관도 허름한지 아무튼 되게 허름합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여관방에서 어디 마땅히 고기 구워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 부모님들이 고기 구워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막 화재도 나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화재가 났는데 여관에서 고기 굽다가 사고 났어. 그러면 이 고기를 구운 거를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기엔 그 화재가 났을 때 고기 구워 먹은 부모님하고 요 군인 잘못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만약에 여관에서 충분히 주의를 줘가지고 야, 너 아무리 너 배고픈 건 알겠는데 불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여기서 고기 구워 먹지 마. 이렇게 했으면 불 안 났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보호 의무가 임대차에는 있느냐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판례가 있었어요. 판례가 있는데 딴 거 기억할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 제가 여관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밑줄 보세요. 이거 중요해. 숙박업 같은 일시사용 동그라미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안전 배려나 도난 등의 보호 의무 요거를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2년 동안 사는 통상적인 임대차에서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전배려나 도난방지선 보호 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쉽죠, 그죠? 그러니까 요 도난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차 사는 사람이 2년 계약 맺고 그냥 여기서 보통 이 건물을 임대차 사는 사람은 도둑 맞으면 자기 책임이지 임대인 책임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지만 만약에 여관 같은 거 할 때 도둑 맞죠? 도둑 맞으면은 이 손님 잘못도 일정 있겠지만 누구도 잘못이 있다. 요 여관도 잘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호와 안전배려는 뭐 포인트예요? 일시사용이란 말이 나오고 통상적인 동그라미. 통상적인 임대차는 아니야. 보호 의무가 없어. 하지만 일시사용하는 숙박업 같은 여관 같은 데는 뭐가 있어요? 임대차 여기에서 보호 의무가 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거 꼭 알고 계세요. 오케이. 넘기시고 그래서 393페이지 볼게요. 393페이지. 지금 누구 의무예요? 임대인의 의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은 담보 책임을 집니다. 임대차도 유상계약이니까 매매에서의 담보 책임을 임대인에게 준용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보시고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담보 책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의 권리를 보겠습니다. 임대인의 권리 중에서 제일 큰 건 뭐예요? 차임을 어떻게 해요? 차임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거고. 어렵게도 적어놨는데 임대인한테 너 빨리 월세 내라 하는 권리가 있다 이거죠. 요거. 그리고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임대인한테 뭐도 있냐면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요. 주변에 월세가 막 너무 많이 오를 때는 임대인도 주변에 이렇게 월세가 오르니까 시세대로 나도 10% 올려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차임 증강 청구권은 왜냐하면 요것도 반대예요. 제가 지금 임대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임차인이 만약에 IMF 같은 거 통해서 주변 월세 가격 다 내려가는데 임차인도 이거 월세 내려줘 하고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차임 감액을. 그러니까 요거는 둘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모두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에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형성권이니까 하면은 반드시 들어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들어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임대인이에요. 안 들어주겠죠? 그러면 소송 가는 거예요. 소송 가요. 그래서 형성권이 있고, 그 다음에 즉시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요 경우에 소송 붙었죠? 소송 붙으면은 나중에 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소송을 하죠. 그러면 승소할 때부터 그 증액이나 감액한 월세를 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요구했을 때부터 만약에 승소하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그 월세에 대한 부분을 다 줘야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저기 형성권이라는 거. 그래서 일방적인 차이 인상 특약은 무효예요. 그래서 만약 임대차 체결 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다는 이런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런 약정은 무효인 겁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요. 편면적 강행 규정. 그래서 이 편면적 강행 규정은 누구한테 유리한 건 괜찮아. 임차인한테 유리한 건 괜찮은데 이 강행 규정이라는 게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임차인한테 불리한 거는 지켜야 돼요. 임차인한테 유리한 거는 이걸 어겨도 괜찮은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봐봐요. 지금 이거 뭐야?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다는 건 임차인한테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강행 규정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약 해지권을 볼게요. 계약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임차인이 이익이 두 번 안 냈을 때 즉시 해지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강행 규정이라 가지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무효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이익인데 일기만 안 내도 너 해지한다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안 돼. 왜? 임차인한테 불리하잖아. 그죠? 오케이. 근데 상인법에서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연체 2기가 아니라 3기여야 돼요. 3기. 자, 요거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 차임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정 담보 물권에서 우리가 요 법정 질권은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이건 알 필요 없어요.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그냥 한번 보면 되고,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적어놨지만 그냥 보지 마시고 요거 하나만 참고적으로 알아서. 토지 임대인의 법정 저당권은 보면은 봐봐요.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후에 최후 2년, 그러니까 2년 동안의 차임 채권에 의해서 지상에 있는 임차권 소유의 건물을 압류할 때에는 저당권과, 자,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토지 임대차를 갑이 맺었어.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을이 임차인이니까 얘가 왜 이거 임대차를 설정했냐면 건물을 소유하려고 임대차를 설정했어. 근데 얘가 요 토지를 쓴 요거를 2년 동안 안 냈죠. 그러면 요 2년에 차임을 가지고 압류를 걸 수 있단 말이야. 압류. 그럼 이렇게 압류를 걸잖아요. 그러면 이때 봐봐요. 밑줄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할 때는 이 압류를 건 게 마치 뭐랑 똑같아. 요 임차인에게 건물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압류만 걸면 어떤 효력이 있어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죠. 등기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저당권으로 쳐준다 그래서 이런 걸 법정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어떤 거?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요 건물 소유자이면서 토지 임차인인 을이 차임을 연체했을 때 건물에다가 압류를 걸기만 해도 저당권이 있다고 쳐주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요 질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이 비슷해. 근데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건 동산에다가 한 경우 압류할 때는 질권과 동일한 법정 질권, 그거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임차인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임차인의 의무는 당연하게 가장 큰 의무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이거 몇 페이지냐면 자 394페이지 보세요. 자, 일부 멸실과 차익 감액 청구. 자,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가령 무슨 지진 같은 거 나가지고 사용 수익할 수 없대요. 일부가. 그러면 임차인은 자, 이만큼 그럼 차임을 깎아주셔야지 하고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잠정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진 나가지고 일부만 부서지면 그만큼 깎아줘야 하는데 너무 많이 부서져서 더 이상 가게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차임 증감 청구권 볼게요. 차임 증감 청구권과 차임 감액과 차임 증감, 그러니까 합쳐서 차임 증감 청구권인데 얘네들 형성권이라 그랬죠. 그래서 재판을 해서 대부분 다 결정이 나요. 서로 얘네들 버티니까. 근데 재판 외에 청구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 이거 봐봐요. 차임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했을 때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자, 밑줄 그세요. 효력은 재판 시가 아니라 아까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청구 시에 발생해요. 그러니까 가령 재판하는데 1년 걸려서 승소했죠. 그러면 처음에 월세 올려줘 또는 내려줘라고 증감 청구를 한 요때부터 이제 월세를 다 돌려줘야 돼. 한쪽한테. 아셨죠? 아니면 다시 내놓으라고 하던가. 자,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감액 청구 금지 특약은 무효해요. 편면적 강.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에게 유리해. 증액 청구 금지 특약은 또 괜찮아요. 왜?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임차인한테 유리한 건 괜찮다고. 아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차임의 지급 시기는 후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요거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자, 넘기세요. 자, 그냥 한번 참고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2기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임대인이. 그러니까 밑줄 2기의
2기의 차임액을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 임대차 3년, 3기. 자, 근데 요게 중요해요. 사실 요 내용은 기본이고,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한 때는 밑줄, 연속한 게 아니에요. 연속해서 2기의 차임액의 경우는 물론 연속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여기서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얘가 연체를 어떻게 했냐면 1월도 안 내고 2월 연속으로 안 냈어요. 이건 당연히 요거는 그 연체죠. 그러니까 해지할 수 있어. 근데 어느 경우가 있냐면 얘가 1월은 냈는데 2, 3월은 안 내고 3, 4월도 안 내, 그러니까 1월은 냈는데 2, 3월 안 내고 4월은 냈다가 5월에 또 안 내죠. 그러면 두 번 연체했는데 연속하진 않죠. 하지만 연속하지 않았더라도 합쳐서 2기면은 그냥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해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걸 조심하셔야 돼. 중요한 거는 요 동그라미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3번이 제일 중요해. 요 별표. 요거. 자,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지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 이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밑줄.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되냐면 양수인에 대한 연체 차임액이 2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 요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요게. 차임에 관한 얘기는 요게 시험이 제일 잘 나오는데 여기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봐봐요, 여러분들. 자, 여기 이런 거죠. 여기 지금 건물이 있는데 여기 A가 임대인이에요. 그리고 요 B가 임차인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서 지금 자 보세요.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봐봐요. A가 C한테 요 부동산을 이제 팔았어요. 그러면 얘가 양수인이 되는 거죠. 양수인이면서 새로운 권리자가 C가 되는데 가령 여기에서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3기까지는 A가 주인이고 요 3기부터 6기까지는 C가 주인이겠죠. 요 건물 새로운 소유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A가 있잖아요. 요 C가 임대료를 요 전에 한 번 안 냈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안 낸 거야. C로 바뀐 다음에. 그러면 두 번 연체했죠. 이럴 때 C가 해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요 새로운 양수인한테 바뀌었을 때 이렇게 두 번 안 내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두 번 안 내던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양수인한테 이익을 연체해야지 해지가 가능한 거지. 이전에 연체했던 거는 안 치겠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승계 이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한테 연체 차임액이 2기 이상의 차임액을 달아야만 비로소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무효다. 요거 지금 별 얘기가 없어도 이번 시간에 나오는 거는 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우리 편면적 강행 규정이 아닌 게 딱 두 개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는 엄청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얘기 안 할 테니까 임대차에서는 그냥 다 뭐예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서 임차인한테 불리한 거는 다 무효라고 보면 됩니다. 별 얘기 안 하더라도. 자, 되고 요거 5번은 우리가 봤던 거예요, 예전에. 그 다음에 임차인의 의무는 성관주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관주의 의무가 뭐예요? 요거 남의 거 쓰니까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를 가지고 잘 보살펴야 돼요. 그래서 성관주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임차인이 쓰다가 자기가 잘못해서 이 건물이 좀 멸실됐어요. 그럼 당연히 물어줘야 되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뭐
건물에 화재가 났는데 원인을 몰라. 원인을 몰랐을 때 어떤 건물이 멸실됐을 때 원인을 모르면은 일단은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지금 사용 수익하고 있는 성관주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을 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입증을 자기가 해야 돼. 자, 한번 볼게요. 임차인이 자, 임차 건물이 멸실됐는데 원인이 불명이래요. 그러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 잘못이 아니면 책임을 그 임대인한테 보상 안 해줘도 되겠죠. 만약에 자기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보상하지만 그래서 책임을 면하려면 누구? 그렇죠. 자기가 선량한 관리, 성관주의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돼서 입증 책임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어요.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임대 목적물에 멸실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 건물의 보존액을 선량 입증해야 될 것이다. 아셨죠? 요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임차물 수선에 대한 수인 의무는 뭐냐면은 요거는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는 임차인 수인이 견디는 거예요. 이거 아까 나왔었죠. 누가 임대인이 이 건물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죠? 고치려고 하는데 임차인은 이거를 막아설 수 없어. 견뎌야 돼. 임대인이 와서 좀 드릴 소리도 내고 수리하려면 좀 피곤하잖아요. 집안도 어지러지고 막 그러니까 그죠? 가게도 어지러지고 그러니까 버텨야 돼. 그러니까 버틴다는 게 아니라 그 임대인이 고친다고 할 때는 고치게 놔둬야지 이걸 거절할 수 없어요. 아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근데 얘가 임대인이 수리할 때 자기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을 못하면 해지는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얘기입니다. 수인 의무. 자, 그 다음에 자 5번에 통지 의무. 통지는 뭐냐면 임차물이 수리를 요해요. 지금 배관이 이렇게 새가지고 더 있으면 건물이 더 상할 수가 있겠죠. 가만 놔두면. 그러면은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내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인한테 알려서 이거 얘 누구예요? 하거나 아니면은 수리를 하라고 빨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건물이 상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해를 안 당하지. 자, 그래서 있을 때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를 이미 알 때는 통지할 필요 없어. 그냥 참고로 알아도 돼. 통지 의무라는 게 있구나. 그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목적물을 나중에 반환해야 될 의무도 있겠죠. 당연히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할 때는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할 때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해서 원상태로 빌렸을 때 그 상태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가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가게에서 만약에 망하고 나가면 원상 회복 비용도 꽤 듭니다. 그 건물에 설치해 놨던 뭐 그런 것들을 다 간판 그런 것도 다 내리고 원상 회복 벽에 뭐 이상한 거 붙여놓은 거 있죠. 장식물 같은 거로 다 떼어내야 돼. 도배 하면은 하얀 벽으로 만들어내야 돼. 다 벗겨내고. 자, 그거. 그래서 임대인의 규칙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이 잘못해서 해지가 돼도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임대인이 잘못해도 원상 회복은 그대로 해줘야 된다. 임대인의 잘못으로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차물에 부속시킨 부속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부속물 나중에 배울 텐데 이런 거죠. 싱크대 같은 거 설치했죠. 그럼 가져가야 돼요. 떼어서 가져가야 돼. 자기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시면 지금 제가 이 설명 지금 395에서 96까지 하나씩 그냥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내용만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내용만 이해하면 자, 그래서 임차권의 사용수익권은 임차인이 목적을 사용수익을 하는 게 요게 가장 큰 권리겠죠. 그죠? 그래서 임차권은 사용수익할 수 있는데 자, 대신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그 목적에 따라서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서 사용수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뭘 빌렸다고 그럴까요? 어떤 공장을 임대를 했어요. 공장 건물을. 근데 공장 건물 안에 있는 거 싹 뜯어내고 캬바레 같은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돼. 그 목적의 성질에 따라서 사용 수익해야 돼. 그래서 임차인이 이걸 위반하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요거 사용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이때는 임대인이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해요. 이거 억지로 6개월 딸딸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 6개월 뭐 이런 건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면 다음 시간에 배울 비용상한 청구권하고 걔네들한테 외워야 돼. 예, 이거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요 정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를 할 때는 그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비용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3개가 있는데 이건 5, 6, 7 좀 더 큰 챕터에서 자세히 뜯어보도록 할게요. 시험엔 여기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397페이지 핵심 체크 보겠습니다. 자, 1번.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줄 의무니까. 자, 지금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안전 배려 의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잖아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해당하는 숙박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통상은 없는데 일시, 이거 맞죠. 그러니까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는 맞아. 통상이. 일시가 요거 틀렸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차 목적물을 보존하는 거 맞죠? 오케이. 4번.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 넘을 틀렸죠. 이런 거 없어졌다 그랬죠. 최장기간 없어졌다 그랬어요. 5번. 저렴하고 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정도의 것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 부담하지 않는다 그랬죠. 대수선이어야지, 대수선. 6번. 임차인의 차임 지급 연체가 2기인 때에도 임대인은 즉시 해지할 수 없다. 즉시 해지할 수 있잖아요. 틀렸고. 자, 7번.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맞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8번.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고할 때는 1개월이 아니라 요게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이 아니라 요때 1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일어나죠. 오케이. 자, 그럼 오늘 봤으니까 포인트 한번 다시 볼까요? 포인트. 자, 건물 소유의 목적의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 등기하면 토지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서 지상물 매수 청구 가능하죠. 2번. 임대차 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해지 통고 가능한데 6개월 후에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이 대수선 의무가 있어요. 대수선 의무. 보호 의무는 일시적인 숙박업 같은 임대차. 그 다음에 양수인이 차임 연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우리가 임대차 다 끝나고 2시간 수업 더 하고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오세요.